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가장 네. 그 정가의 뜨거운 쟁점은 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하는 선거제도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에서 광주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네, 사실 당내에서는 병리평, 네. 예, 좀 그 힘이 실리는 분위기였는데 연동형으로 결론을 내셨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한 현명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저도 결정되기 전에는 병리평 쪽에 조금 무게를 더 둔, 특히 이제 권역별 병리평에 예. 조금 더 무게를 둔 얘기들을 좀 계속 해오긴 했었는데, 예. 네,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게 다 모든 것을 결정하라라고 이제 위임을 해놓은 상태에서 정치적 책임을 당대표가 거의 온전히 져야 되는 상황이 네.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유지를 해야 되는 굉장히 또 중요한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또 과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아우르면서 한편으로는 선거 과정에서 정말 잘하면 잘 선거가 치러지면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한 거죠. 네. 병리평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최소치를 한번 최소치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가자라는 의미가 조금 더 방점이 찍혔다면 예. 준연동형은 최대치를 만들어 보자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최대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당내 리더십을 충분히 확보한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사실은 뭐 당내에서 일사불란하게 또 연동형으로 쫙 네. 정리가 되는 됐죠.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 네. 아침 라디오에 출연하신 정치인들도 그렇고, 예. 연동형으로 갔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 재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어떠신가요? 뭐, 네. 저기 뭐 단텔방도 있고 할 텐데. 그렇죠. 뭐 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환영하고 이재명 대표 결정한 거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라는 네. 분위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적어도 민주당 의원 사이에서는. 네. 근데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리평을 뭐 주장했던 분들도 있었고 막 다 있었는데 네. 좀 일사불란하게 잘 정리돼가는 모습에 저도 좀 안도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뭐 병리평이냐 준연동형이냐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네. 사실 목표는 다들 똑같았거든요.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러서 네. 민주당이 압승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는 같았는데 예. 과연 준연동형으로 갔을 때 범야권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나중에 예. 민주당이 예. 전국을 주도할 수 있겠느냐. 또 지난 21대처럼 다 갈라지고 하면서 우리가 야권연대를 이뤄냈던 게 막상 22대 국회에서는 야권연대가 다 흩어지고 오히려 여권에 흡수되는 네. 위험성을 내포한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지금도 사실 그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 때문에 병리평 얘기들이 이제 계속 막 나왔던 것이고 게다가 또 우리 원외 지역 위원장들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비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를 좀 완화시키고 네. 타파해보자 이런 네. 주장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왔던 것인데 지금은 뭐 결정이 된 마당에 그렇다면 우리가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같이 이제 힘을 모아보자 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리평을 주장했던 분들이 뭐 갑자기 뭐 태도를 일변해서 간다 뭐 이렇게 바라보실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리스크를 안에서 당내에서 계속 끊임없이 주장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준연동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에서 예. 1대1 구도가 과연 성립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부에서 이제 뭐 위험 제기도 있었거든요. 네. 지금 마치 준연동으로 가면 소수 야당들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안 내고 민주당 후보는 다 밀어줄 것이다. 이제 네. 준연동형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분들은 이렇게들 했지만 예. 실제는 이미 후보군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나는 그러면 준연동형 됐으니까 안 할 거야라고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예. 이 정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예. 이런 위험성들을 이제 끊임없이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네. 그거를 민주당이 좀 주도해서 잘 예.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펼쳐질 정치 협상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반윤 전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판판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거부권을 거부하는 시민 정국을 만들려면 저는
저는 최소한 201석은 해야 된다. 아, 202석 아니고 201석까지만 딱 하자. 네, 네. 그러려면 이게 큰 판의 선거지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네. 여하튼 이제 그런 대의에 복무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제 정당 그리고 사회단체가 어떤 정치 협상의 과정을 가져갈지 앞으로 뭐 지난한 과정이 펼쳐질 것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맞습니다. 지혜롭게 이 국면을 역사적으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건 이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탄 의원 뭐 불출마하겠다라고 했고 네. 그 약속을 지금 뭐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해봐도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음. 사실 이탄 의원은 뭐 이제 이렇게 준연동이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을 뭐 막겠다라고 그걸 뭐 내세웠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회귀를 막았으니까 이제 다시 정치에 복귀하겠다라는 것도 너무 좀 약간 네. 본인 스스로가 예. 명분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탄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또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정치를 그만두겠다라고 한 건 아니니까 네. 뭐 좋은 정치를 계속 좀 펼칠 수 있게 네. 당 안팎에서 많이 또 응원과 지지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어디 자리를 생각합니다.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이런 자기가 잘 찾아가야겠죠? 본인 스스로 마련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마련해 주는 건 없더라고요. 하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영입된 네네. 영입 인자들 오셔가지고 정치권이 왔더니요 전부 셀프예요. 그래서 막 커피도 갖고 다니고요. 뭐 막 다 뭐 절대로 뭐 당이 뭐 알아서 해주는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그 21대 총선 때 예. 전략공천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전략공천 된지를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갑자기 막 전화가 막 와서 어떻게 된 거죠? 일이지? 예, 봤더니 전략공천 됐다고 입장이 어떠냐고 그래서 예. 저 아직 들은 게 없다고 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들은 게 없다 예. 그랬었죠. 하여튼 정치가 재밌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좀 여쭤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위성정당 오늘 뭐 도하의 보수 언론들 다 일면머리에 네. 위성정당 선거를 치르게 됐다. 막 투표용지 긴 거 이렇게 또 보여주면서 네. 이제 동아일보 같은 경우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당의 이런 비판은 좀 어떻게 들으십니까? 좀 뭐 누워서 침 뱉기죠. 누워서. 사실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라고 제안을 끊임없이 했는데 네.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던 것이 국민의힘이었고 네. 그래서 저희도 불가피하게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발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예. 이제 그러면서 뭐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은 매우 좀 잘못된 네.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선거제를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그 본인이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또 자꾸 표현하는 것도 매우 이제 부적절합니다. 이게 정치권에 처음 들어와서 네. 잘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너무 지금 과대 포장돼서 네. 지금 자꾸 자기 말이 다 언론에 계속 쓰여지니까 네. 그냥 아무 말이나 계속 던져보고 있는 거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요. 예. 네, 뭐 어제도 보니까 네. 무슨 커피 논란이 네. 또 스타벅스는 또 아니 있는 것 같던데 서민들이 가는 데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스타벅스를 끊었기 때문에 그 정확히는 의원님은 왜 모르겠지만 끊으셨어요? 한때 그 불매 운동이 또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이제 동네 커피를 이제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네, 동네 커피 네. 중심으로 계속 다니고는 있거든요. 예. 훨씬 맛있어요. 예, 맞아요. 네. 예.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이재정 네. 전 그 통일부 장관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 스타벅스 커피를 절대 안 드세요. 예, 그 한국에서는 네. 너무 스타벅스가 비싼 커피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네. 좋은 커피가 아니라고 너무 많이 타게 볶아가지고 맛은 없다. 그 맛은 좀 확실히 예, 좀 없어요. 예. 동네 커피 마시다 보면 예. 맛이 확실히 더 좋다고. 네. 아무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뭐 발언들을 보면 어제 발언 하나만 뭐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계속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약간 일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얘기한 이제 과잉 자의식 같은 네. 것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그 파락군 출신 고등학생의 정체성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라는 파락군. 네 거기서 정신적으로 더 성장하지 네. 못하고 딱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네. 계속 뭐 운동권 뭐 지금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그런 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뭐 운동권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비판받을 일이 있으면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운동권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에서 폄훼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분들이 정치권에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냐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느냐 네. 이걸로 평가해야 되고 성과를 못 냈으면 당연히 정치에선 퇴출되는 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마치 운동권과 전면전을 벌일 것처럼 하고 예. 있는 모습이나 뭐 자꾸 계층화 시켜가지고 예. 좀 국민들을 이런 예. 것들을 보면은 좀 아직 정신적으로 미성숙 단계가 아닐까 이런 아니 걱정이 그러니까요. 됩니다. 뭐 커피숍에 뭐 부자만 가는 커피숍이 있습니까?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건 저는 서민 비하, 네. 예. 중산층 비하. 예.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대놓고 커피 딴 것도 아니고 재래시장 가가지고 맞아요. 생닭 들고 커피숍에서 생각 들고 아니 또 생닭은 왜 꺼냈어요? 검은 봉투에서 생닭을 막 들고. 그러게요. 그 닭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말씀해 주신 대로 강남 8학군의 고등학생 인식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네. 그냥 그 조직 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 주셨는데 네. 공감이 좀 됩니다.